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어제 경제 지표가 발표되면서 이 영향을 받은 건지 약간 밀리는 듯했던 우리 시장이 다시 한번 큰 폭으로 뛰어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진짜 고비를 넘겨가는 건가 약간 희망적인 생각 품으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긴장의 끈을 놔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어느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 봐야 될지 오늘 방송 통해서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지난밤에 뉴욕 증시 반도체주가 일제히 반등한 데 힘입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한 채로 마감됐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1% 넘게 오르면서 근래 들어서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브로드컴이 애플과의 반도체 공급 계약을 2031년까지 연장했다라는 소식에 급등했고요. AI 관련 반도체주 전반으로 매수세가 확산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분기 실적 시즌을 주시하면서 AI 기업들의 실적이 증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에 따라서 이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저희 방송 통해서 그 추이를 같이 한번 체크해 나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헤드라인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레티지의 매도 소식이 다시 한번 들려와서 같이 한번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솔라나가 다시 한번 각광받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열어보시죠. 자, 스트래티지가 우선주 배당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약 2억 1,60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3,588개를 매각했습니다. 이번 거래는 2022년 이후에 세 번째 비트코인 매도인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주목할 만한 점은 직전의 매도 규모였던 32개 비트코인보다 100배 이상 규모가 커지면서 시장에 관심이 조금 집중이 됐습니다. 회사는 최근에 발행했던 우선주의 정기 배당을 지급하기 위한 자금 확보 차원의 조치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현금 준비금 활용이나 신규 자금 조달 대신에 이 비트코인 매각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매도를 두고 조금 다양한 목소리들 내고 있습니다. 자본 구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고요. 비트코인을 팔아서 배당과 이자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사업 모델이 변화하고 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과 스트래티지의 주가, 이 발표 직후에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는 했지만요. 그래도 회사의 대규모 비트코인 보유 규모는 아직까지도 조금 유지가 되고 있어서인지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까지 그려냈습니다. 역시 첫 매도가 시장에는 가장 충격적인 법이죠. 이제는 스트래티지의 매수 매도를 떠나서 다른 이슈에 조금 집중을 하면서 우리 시장의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솔라나에 대한 얘기를 심심치 않게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솔라나의 2026년 2분기 RWA 현물 거래량이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약 57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기관의 자금이 온체인 금융으로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온체인 RWA 거래 시장에서 약 97%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빠른 처리 속도와 낮은 수수료를 바탕으로 이 이더리움 등의 경쟁 블록체인보다 우위를 확실히 점하면서 그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블랙록과 온도 파이낸스 등의 이런 주요 기관들이 솔라나 기반의 토큰화 상품을 확대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솔라나가 이 RWA 시장의 대표 블록체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평가들을 줄지어서 내세우고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성장의 중심에는 또 솔라나 기반의 디파이 프로토콜이죠. 레이디움이 있었습니다. 미국 주식과 ETF의 가격을 추종하도록 설계된 토큰화 증권, 이 엑스스탁의 거래 확대를 바탕으로 토큰화 주식 거래의 핵심 유동성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시점입니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규제 환경이 조금 개선이 되고 RWA 시장이 점차적으로 더
확대된다면 레이디움을 비롯한 솔라나 생태계 프로젝트들도 함께 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다. 이 가능성에 지금 주목하고 있으니까요. 역시 우리 시장의 요즘 대세는 솔라나 기반의 코인들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이슈죠. 이렇게 여러분도 조금 집중을 해보시면서 관련 코인들의 추이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짙은 녹색 띄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래도 63,000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다가 힘이 좀 더 빠지는 모습도 나타났었는데 이제는 64,000까지 돌파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1% 넘는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조금 더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1.3% 상승하면서 이제는 $1,800를 뚫어낸 모습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XRP가 약간 조금은 아쉬운 흐름이죠. 다른 메이저 코인들은 올라가고 있는데 소폭이지만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4달러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요. 솔라나는 반면에 같이 그 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넘게 올라주면서 이제는 $80 넘어서 $82까지 다시 한번 치솟는 모습들 확인이 가능한 시장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 XRP를 제외하고는 메이저 코인들이 다시 한번 오름세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화력이 오늘 끝날 때까지 이어질 것인가, 또 이번 주가 끝날 때까지 성장세를 이어갈 것인가 조금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시장의 변수들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방송에서 꼼꼼하게 전해드릴 예정이지만 저희 방송은 55분까지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실시간 시장 이슈들을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정보방도 마련해뒀습니다.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의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문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요일의 전문가 시문입니다. 우리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7월 달에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클래리티 법안이 과연 7월 달에 통과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만약에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가장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이 무엇인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마음 한켠으로는 그런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아, 클래리티 법안 진짜 지겹다. 언제쯤 끝날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시겠지만 막상 또 무언가의 관련 동영상들을 볼 때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글자만 보면 자석처럼 끌려가는 자기 자신을 또 확인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부정하고 싶지만 계속해서 관심이 가게 되는 게 클래리티 법안인 것 같습니다. 과연 7월 안에 통과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이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오지만 어떤 변수들이 남아있는 건지, 아직까지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남아있는 건지 전문가님과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님이 다양한 이슈들을 전해주고도 있으시지만 방송에선 항상 히든코인 전해주고 있으신데요. 이 히든코인이 항상 또 오름세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난주 히든코인은 어떤 코인이었는지부터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즘에는 그래도 기회를 잘 잡으면은 알트단에서는 확실히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어느 코인 짚어주셨었을까요? 오늘은 지난 6월 30일 날 스텔라 루멘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스텔라 루멘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제가 이전에 이제 폴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후에 폴 코인과 거의 비슷하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주말 사이에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한 12% 정도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정말 가져온 히든코인은 이전의 히든코인과 좀 다른 히든코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전전 고점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아마 43%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그 코인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7월을 앞두고 선물처럼 히든코인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스텔라룸엔 바로 또 주말 사이에 오름세 나타나면서 10% 넘는 수익 낼 수 있게 도움을 준 코인이 됐죠. 그런데 이전 코인과는 또 다르게 오늘 새롭게 가져오신 히든코인은 훨씬 더 날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저희 방송 말미에 오늘의 새로운 히든코인 공개될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두 눈으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리티 법안과 관련돼서 얘기 나눠보자 얘기를 하셨었는데 자, 이제는 조금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잖아요. 많은 네.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아직까지도 7월 중에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실까요? 우선은 뭐 7월 달에 통과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은 우선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 가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 폴리마켓이나 이런 데 보면 급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거의 뭐 통과될 수 있는 확률이 36%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7월 4일 날 어느 정도 합의된 그런 안이 나올 것이다. 이런 부분이 좀 시장에 부각이 됐었는데 그 부분이 아예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시장이 그 좀 실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클래리티 법안을 뭐 이게 통과된다고 해서 우리 시장이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거라는 이런 것을 미리 선반영하지는 않았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미리 우리 시장에 선반영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시장이 급등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7월 4일 날 뭐 클래리티 법안 관련해서 합의된 그런 안이 나올 것이다.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지만 시장이 크게 급나가는 그런 모습을 그쵸.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우리 시장이 뭐 크게 급나가거나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긴 하지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클래리티 법안이 만약에 통과되지 않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이 있고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이 있거든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런 코인이 과연 어떤 코인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클래리티 법안 7월 통과 확률이 폴리마켓에서 예측하는 그 수준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물론 든든한 아군이 있죠. 신시아루미스 같은 상원 의원이 계속해서 무언가의 얘기를 전해오고는 있는데요.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는 못 믿겠다라는 생각을 조금은 하는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컸던 만큼 실망감도 컸었고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기대를 안 하고 기다려봐야겠다라는 심리가 커진 모습인데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진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느 일정 사이에 우리가 조금 그래도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겠죠. 전문가님 통해서 일정적인 측면 같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기대했었던 건 독립기념일 그 이전에 무언가가 나오겠다였잖아요. 이거는 이제 지나갔고 그 다음은 어느 일정을 조금 기다려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뭐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이야기한 일정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7월 13일에 상원의원이 이제 개최가 다시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국방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가장 주목해 봐야 될 것이 공화당의 이제 원내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방 관련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난 이후에 클래리티 법안은 무조건적으로 상정을 시키겠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표결시키겠다. 그러면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이 반반의 이런 확률이 있는데 결국 또 여기서 말장난 아닌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 월요일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중요한 법안이 올라오진 않는데 화요일과 화수 목요일에 거의 중요한 법안이 올라오는데 가장 중요한 날짜가 7월 21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원 의원들이 보통 화요일 정도 되면 그 같은 당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점심 식사를 하고 이 안을 과연 상정을 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하는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가 7월 21일이고 7월 21일 날 만약에 표결에 붙여진다고 하면 그러니까 공화당의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상정시켜서 표결에 붙이겠다 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7월 20일에 그것을 뭐 확인시켜 준다고 하면은 아마도 7월 21일 이후에 우리 시장이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나타내긴 하겠지만 만약에 무산된다고 하면 일시적인 급락도 생각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7월 21일 이후에는 분명히 우리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클레이티 법안을 통과시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월 21일 이후에 분명히 클레이티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기대감 가져보자 전문가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7월에 이 21일부터 23일까지 이 기간이 조금 우리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은 휴회에 들어가 있지만 13일에 다들 복귀를 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주 21일 화요일쯤 아니면은 그거에서 조금 며칠 지나서 목요일 사이에는 무언가의 얘기가 더 정확하게 나오지 않겠냐. 전문가님이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으신데요. 전문가님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만큼 여러분도 그에 대한 근거들 같이 따라가 보셔야겠죠. 저희가 방송에서 이렇게 조금 개괄적으로 짚어드리고는 있지만 나는 이렇게만 들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갸웃갸웃하다.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들 듣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방송에서 못 다 들은 얘기들까지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클래리티 법안과 관련된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클래리티 법안이 과연 통과가 됐을 때는 어떤 코인이 가장 조금 유망할 것이고 만약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어떤 코인을 봐야 될까 이게 궁금하실 텐데 전문가님 통해서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가 됐든 좀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봐야 되잖아요. 네. 통과가 돼도 안 돼도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그런 부분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뭐 통과되든지 안 되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됐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지니어스 법안이 이제 발효가 되면서 그쵸. 실시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가장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은 뭐 스테이블 코인은 당연히 살아남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행들이 이제 과연 어떤 전략을 만들고 있는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 은행에서 계속적으로 클레이티 법안에서 반대하는 것은 은행 이자 지급이라든지 그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고 지금 그것이 어느 정도는 서로 간에 이제 의견이 맞아 들어가니까 은행에서 다시 한번 걸고 넘어지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쵸. 돈을 좀 많이 벌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걸고 넘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은행에서 가장 확실한 건 있습니다. 이번 이제 하반기 때 OUSD를 출시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지금 판도가 좀 바뀌지 않을까.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테더나 서클이 거의 주도권을 가지고 맞아요. 있었다면은 이제 OUSD가 나옴으로 인해서 살짝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XRP 같은 경우에 분명히 RLUSD와 OUSD가 같이 접목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왜 우리 XRP가 클레이티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하반기 때 큰 상승을 보일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잠시 후에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도 약간은 지금 판도가 바뀌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처음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OUSD가 과연 뭘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것부터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일까요? 우선은 OUSD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 하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OUSD를 만들 것이다. 근데 아직까지는 어느 뭐 블록체인 위에다 만들지 그것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140여 개 기업들이 같이 참여를 했어요. 특히 중요한 게 삼성전자가 참여를 했었고, 네. 그리고 뭐 이제 업비트라든지 카카오뱅크, K뱅크, 뭐 신한금융, 국민은행 막 이런 데가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은행에 좀 그 나라의 은행에서 가장 좀 그 일이 되는 그런 기업들이 참여를 했었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 네. 그리고 이제 OUSD가 출시가 됨으로 인해서 서클이나 테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위협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발표된 다음에 서클이 거의 17%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아무래도 좀 독주 체제 제재가 걸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OUSD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OUSD가 너무나 그 방대한 이야기들이 있고 제가 그 OUSD 관련해서 제 채널에 말씀드린 게 거의 1시간 동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정리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꼭 정보방 들어오셔가지고 들어오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OUSD가 과연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OUSD와 관련돼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이전 분석 영상들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플 얘기도 해주셨었는데 RLUSD는 그러면은 어떤 측면에서 조금 살펴봐야 되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제 지금 XRP 같은 경우,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OUSD에 참여를 했습니다. RLUSD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게요. OUSD에 참여를 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기업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동을 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을 매개체로 해서 보내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게 바로 XRP가 될 것이다. 그래서 XRP가 그 140개 기업들에게 인정을 받은 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리플 하면은 가장 생각나는 게 뭔가 일본의 가장 큰 기업. SBI 홀딩스 말씀하시는 거죠? SBI 홀딩스죠. 근데 SBI 홀딩스는 이 OUSD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SBI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플, RLUSD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네. 굳이 OUSD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리플의 RLUSD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 금융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실생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패권을 SBI 홀딩스가 잡겠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걸로 잡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OUSD가 만약에 아시아권에 들어올 때 과연 이 RLUSD를 깨고 들어올 수 있느냐? 그건 그러게요. 깨고 들어오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렇다 보면 같이 연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OUSD나 RLUSD 모두 다 XRP 기반 안에서 움직인다고 하면 네. 정말 XRP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뭐 1,600원, 1,700원 가고 있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가격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기적으로 급등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올해 안에 단기적으로 급등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2, 3년 후에는 충분히 우리 XRP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5자리 숫자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 그리고 유럽 연합에서도 지금 현재 그 승인을 받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RP 같은 경우에 지금 다른 코인들보다 충분히 좀 생태계를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뭐 2, 3년 후에는 5자리 숫자까지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결국에는 이 리플과 관련해서는 이 결제 인프라가 확장이 되고 그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캐파를 이렇게 넓혀가고 있는데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당장에는 어떻게 봐야 될까 약간 답답함이 느껴지시죠? 차트 흐름 통해서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멀리 내다보면은 5자리까지도 보고 있으시지만 또 지금 당장도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실까요? 이제 XRP 주봉 같은 게 보면 지금 화면상에 지금 오른쪽에 나타나고 있죠. 네. 주봉상의 흐름을 보면 지금 2024년 7월 달의 흐름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선이 있는데 그 기준선 아래쪽으로 내려왔다가 V자 반등을 할 때가 2024년 7월 달이었거든요. 7월 이후에 4개월 만에 거의 7배, 8배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그런 흐름이 나왔었고 2024년 7월 달보다 더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일봉상에서는 지금 확연히 매수의 신호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주봉상에서도 제가 항상 보고 있는 대박 차트상에서 기준선을 다시 한번 상향 돌파하는 V자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가장 싼 가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충분히 좀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XRP 물론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가격적인 것만 본다면 지금 박앤세일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요. 이런 의견들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들 정보방에서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XRP 말고 전문가님의 또 히든코인 궁금해하실 텐데 어떤 거 들고 오셨을까요? 예, 오늘 히든코인은 지난주 히든코인 스텔라룸이 한 12%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고점 뛰어넘고 지지를 해준다고 하면 전종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종고점까지 올라간다 그런 예상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42%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이런 흐름을 가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왔고 단기적으로 어디서 접근하느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디서 더 싸게 살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보방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들어오셔서 어디서 싸게 사고 어디서
어디서 비싸게 팔 것인가 그 부분 꼭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히든코인 만나봤는데요. 확실히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전고점까지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 확실하다면 매수 타이밍을 제대로 잡아봐야겠죠. 정보방 안에서 전문가님 통해서 꼭 디테일하게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